오늘도 여야는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 국정교과서 예산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예비비로 확보한 것을 두고요, 대치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와 여야 핑퐁 게임을 하다가 내일 모레 오자회동이 열리게 됐는데요. 자,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죠. 김용남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네, 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야기부터 이게 아니할 수 없는데요. 네. 이 여야가 계속해서 지금 강대강 대결을 하게 된다면 이 전국에 아무런 도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요. 네. 지금 계속 대결 구도로 가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교과서 문제는 지금 10수년째 거민정 체계로 우리가 해왔는데요. 네. 해왔는데 잘 안 고쳐진단 말이죠. 이게 저희가 보기엔 어떤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과서 발행하는 시스템 체계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완전히 소위 쉽게 말씀드려서 목숨 걸고 딴 거 다 제껴주고 이거에 생사를 걸 일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야당은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또 정의당 또 이 신당 깃발을 든 천정배 의원 모두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국정화 문제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이 교과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교과서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네. 이 교과서 내용이 아직 어떻게 구성될지 이제 집필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약간 뜬금없어 보이고요. 네. 이게 그래서 정말 정부 말대로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가 나온다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반대해서 미리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한다는 게 약간 상황이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등을 계속 심화시키는 대결 구도로 갈 게 아니고 야당에서 그렇다면 이 집필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 교과서의 집필진을 누구누구를 넣어달라고 오히려 추천을 한다든지요. 좀 네.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뜬금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제 국정화 문제다 보니까 지금 야권은 국정화는 안 된다 이 입장으로 국정화 거민정 체제 논란이 벌어졌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좌편향 우편향 또 이념 공방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지금 이게 비화되고 있는데요. 네. 알고 보니 이미 올해 예비비에서 국정화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네. 지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안 했더라면 조금 더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그 사업이 생겼을 때 쓰라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네.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금 예비비가 한 3조 3천억 정도 들어있는데요. 네.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예년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은 이 교과서 문제를 저희가 몇 번을 겪어봤거든요. 네. 2002년도 또 2004년도에는 그때 금성출판사에서 만든 역사교과서가 그야말로 북한을 선형적으로 옹호하고 추종한다 이래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또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공격이 시작돼서 또 한번 큰 무리가 일어났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좌우 이념의 대결의 장에 가장
핵심에 서 있는 게 역사교과서다 보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한치 물러섬 없이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이건 좀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도 국정교과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 역사교과서는 국정이고요. 네. 지금도 국정교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은 무조건 뭐 나쁜 거고 국정으로 가르치면 애들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치고 이거는 전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자꾸 호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넘어가면서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예산안과 연계하겠다 이런 분리 전략으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변경에 필요한 대략 한 100억 원의 예산 편성 거부하겠다는 방침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년에도 또 교과서 예산 예비비로 편성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야당의 지금 얘기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네. 그 국사편찬위원회에는 항상 그 정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기관이니까요. 네. 예, 기관이니까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역사교과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약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그 예산을 더 넣자는 건데 이제 야당은 거부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산 우리 최 평론가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논의를 하는데요. 상임위 이후에는 네. 논의가 하다가 정말 끝까지 논의가 안 되면 12월 2일까지는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안으로 돼 있죠. 돼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 지금 국회법 체계와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이게 한 푼도 정말 예산을 안 줄 수도 없고요. 국사편찬위원회. 그래서 한 푼도 안 주고 나머지 예산을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전부 예비비에서 갖다 쓰겠다.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자, 의원님, 이 국정교과서 지금 논란을 포함해서요. 오늘 극적으로 결국 5자 회동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핑퐁 게임을 하다가 이게 3자 회동이냐, 3+3이냐, 5자 회동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자, 이 한국사 교과서 문제 다루게 될까요? 그 5자 회담에서는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얘기를 끝나면 중간에 막을 수는 없죠. 당연히 의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청와대에서 이제 양당 대표와 양당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야당 측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는 빼고 당대표하고 대통령만 만나자 이랬다가 다시 결국에는 5자 회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청와대에서 5자 회담을 제의한 이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 관련한 입법과 또 경제 활성화 관련한 입법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다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당대표의 몫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풀어내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을 담당해서 해결할 원내대표를 회담장에 같이 앉히자, 포함시키자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적인 얘기를 보다 많이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중에 5분 중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께서 교과서 문제를 꺼낸다면 그 자리에서 그걸 발언을 못하게 막을 수 없는데 당연히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개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상현, 김재원 정무특보도 물러났고 지금 이 선거구 획정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또 여당도 총선 모드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여당도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원내대변인으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